는 경찰학 총론 강론 쭉 좀 어려운 부분들,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들, 또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간단히 10분 내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임시정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경찰에서 빛난 유인들 위주로 간단히 이번 시간에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시정부 시절 경찰의 주요 인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1919년 3월 1일 3.1운동 직후에 1919년 4월 달에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출범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누는데요. 임시정부 상해정부 시절, 상해 시절, 그 다음에 임시정부, 그 다음에 도피기간, 그 다음에 임시정부 중경시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자, 먼저 임시정부 경찰 주요 인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구 선생님이죠. 1919년 8월 12일 날 초대 우리나라 경무국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청장님이죠. 국장이며 경찰을 지하여 임시정부 수호의 책임을 졌고 임시정부의 선국적 정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다음에 강복 이후 1945년도 11월 달에 임시정부 김구 주석 등 주요 요인들이 안전하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정부 이번에 뭐라 해서 상해 시절이 아니고 중경 시절 내무부 직속에 설치한 경찰 조직인 경희대, 예, 경희대가 경찰 업무를 수행했다. 그 다음에 김용원 열사님이죠. 1921년 김구 선생 뒤를 이어 우리나라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은 김구 선생님이고 2대 경무국장을 연임하셨죠. 그 다음 1924년 지병으로 귀국한 후에 군자금 모금, 체포와 병보석을 방북하다가 얻고 후유증으로 1934년 순국하셨다. 2대 경무국장 그러면은 김용원 열사님. 그 다음에 김석 선생님 나오죠. 김구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1923년 12월 17일 날 설치한 우리 경찰 조직인 의경대 나오죠. 의경대 의경대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출 지원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왕의 생일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윤봉길 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제가 엄청나게 이제 우리 임시정부에 대해서 탄압을 가하죠. 그래서 1932년부터 1940년까지는 이제 도난 시기, 도피 시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 우리 경찰 조직의 의경대, 의경대원을 활동했고,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를 배출 지원하신 분은 김석 선생님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나석주 의사 나오죠. 임시정부 상해 시절입니다. 1919년 8월 10일 설치한 우리 경무국 경호원이면서 23년 12월 7일 김구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창설한 경찰 조직인 의경대 대원으로서 활동했다. 그리고 1926년 12월에 식민수탈 상징인 식산은행, 그 다음에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래서 나석주 의사의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래서 나석주의 석, 그 다음에 식산은행의 식, 그 다음에 척식회사의 식, 나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식. 그 다음에 김철 선생님 나오죠. 의경대 심판을 역임했고 1932년 11월 30일 샹하이 프랑스 조계라는 것은 이때 그 중국이 아편 전쟁을 통하여 유럽에게 엄청나게 이제 전쟁을 패배하면서 엄청난 불합리한 조약들이 만들어지죠. 이때 자 프랑스인들의 행정자치권이나 치해복권을 가지고 고조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조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인들이기 때문에 프랑스 조계 이렇게 표현하죠. 고조하는 지역에 침입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감금다 심한 고문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김구 선생님 잘 알아두셔야 되고 초대 경무국장,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무국 2대 경무국장,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그러면은 김석 선생님, 그 다음에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 투척가 있다. 나석주 의사의 석식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봉길 그럼 김석 오케이.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우리 경찰의 표상 그래서 나오죠. 김구 선생님 초대 경무국장. 그 다음에 1932년 대한교민당 의경대장에 취임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해방 시절 이수희 정부의 주석으로 선출되셨다. 그 다음 안맥병 총경이라고 나오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이다. 안창호의 성이 안씨죠. 여기도 안씨죠. 그 다음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 참여하다가 체포돼 20일간 구금되셨다. 그 다음에 금액 쭉 나오죠. 1946년 5월달 미 군정화의 제1기 여자 경찰 간부로 임명되었다. 그 다음에 52년 서울 여자경찰서장 2년간 역임하셨고 풍속 소녀 여성보험을 담당했다. 그 다음에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자 군사정권이 협조할 수 없다 해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문형순 경감 나오죠. 신흥무관학교 졸업 후 독립군 출신으로 강북구 경찰 간부로 경력 채용됐고, 자 보세요. 제주도 모스풀 서장. 자, 문형순 경감 그러면 제주도 4.3 사건이 연상돼야 됩니다. 모스풀 서장 재직 중에 1948년 12월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 대저범 화물에서 검거된 자익 총책의 명단에 연루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처형위에 처해지자 당시 조나수 목사의 선처 청구를 받아들여 이들에게 자수토록 권유하고 1949년에 전원 훈방 조치했다고 나오죠. 제주 4.3 사건 모술포 서장. 그 다음에 50년 8월 30일 성산포 경찰서장 재식 시 계엄군의 예비 검속자 278명에 대한 총살 명령에 대해 아주 유명한 말 나오죠. 그 총살 명령이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라고 거부하여 모두 석방하였다. 그래서 문형순 경감 그러면은 제주도에 있는 모슬포 서장, 성산포 경찰서장, 4.3 사건 항상 이런 내용들 쭉쭉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민주경찰, 한국판 신들러다 이렇게 나오죠. 신들러라는 분이 누구죠? 독일 사람인데 이때 그 유태인들 처형에 처해질 유태인들 뭡니까 수천 명을 자기 돈으로 살리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과 똑같이 이제 문형순 경감도 좌익의 총책의 명단을 열려 즉 좌익으로 몰린 100여 명의 주민들 사상 사건 때 그 다음에 50년 6.25 때 계엄군 예비 검소수 278명 등 378명을 생명을 살리신 한국판 신들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경찰, 인권경찰의 표상이다. 이런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주도 4.3 사건, 문형순 경감, 오케이. 그 다음에 안종삼 서장이라고 나오시죠. 구례경찰서 안종삼 서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친구 종삼이라고 있어요. 아무튼 안종삼 서장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구례군 국민훈련원 구례분원을 설치하여 보도연명원들에게 복권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 다음에 1950년 7월 24일 6.25 전쟁 발발 후 예비 검속된 보도연명원들에 대해 총살 명령이 내려지자 480명의 예비 검속자들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국가에 충성해달라.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에 충성해달라라고 연서로 전원 방면했다. 좀 전에 우리 문형순 경감 그러면은 제주도에 있는 모슬포 서장 등을 하면서 제주 4.3 사건 때 연루되신 뭐 100여 명, 그 다음에 6.25 때 예비 검소자 378명을 석방시켰죠. 그래서 예비 검속자에 대한 총살 명령에 대해서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판 신들러이고, 그 다음 민주경찰, 인권경찰 표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종삼 서장님은 6.25입니다. 6.25. 그 다음 보도연맹원 이런 말들이 쭉 나오면은 안종삼 서장입니다. 보도연맹원. 총살 명령이 하달되자 480명의 예비 검속자 앞에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충성해 달라라고 연서로 전원 방면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보도연맹 사건이란 게 뭐냐 이렇게 나오죠. 1949년 4월 자익사범들 전향시키기 위한 유화책으로서 사냥 전향자들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때 좌와 우의 격심한 사상적 대립이 있었죠. 이때 자익 세력들을 우익으로 이제 전향하는 사람들의 신분 보장 약속해주고 자익들을 정향시켜 요시체인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보도연맹은 간변단체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 있던 자익들을 우익으로 전향시키기 위해서 유화책으로 보도연맹이라는 것을 나는 간변단체를 조직했어요. 그 자익들이 이제 우익으로 전향한 사람들 그 단체죠. 6.25가 터집니다. 정말 민족의 불행이죠. 그럼 6.25가 터지다 보니까 이 보도연맹의 구성원들이죠. 회원들, 과거엔 자익에 또 우익으로 전향하신 분들이 북한 공산당에 동조할 것이다라고 우려하여 전원보다 여러분들 수만 명을 사살한 사건을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안종삼 서장님도 구례서장으로 재직할 때 그 보도연맹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들에게 그 지금 이제 사살 명령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전원 다 방면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엔 엄청난 목숨을 건 결정이었겠죠. 아무튼 구례서장, 안종삼 서장, 보도연맹원들 방면했다. 이런 내용들 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차일력 경무관 잘 아시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셨고 강복 후에 18 전투경찰대장 경찰 투신했고 6.25 전쟁 중에 빨치산 소탕의 주역이다. 그리고 그중 53년도에 남부군 빨치산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이를 사살하여 적장에 이르러서 화장하여 시신을 화장하여 그 다음에 줬고 그 다음에 생포한 공비들에게 귀신을 유도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빨치산 근거지인 화엄사, 철은사, 쌍계사, 선운사 등 유명 사찰에 대해서 불태우라 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런 사찰들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힐력 경무관에게 호국경찰, 인봉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빨치산 소탕 작전했으니까 호국경찰. 그 다음에 남북은 이 현상에 대한 적장에 이르러서 장례를 쳐줬고 그 다음에 생포한 공비들에게 관용과 포용으로 기순을 유도했다. 인봉경찰. 그 다음에 많은 사찰들을 보존했다. 문화경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최규식 경무관 정정수 경사 나오죠. 그래서 정정수 종 나오죠. 그 다음에 최규식 그래서 종식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자 그랬어요. 종식 1968년 김신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청와대를 습격하는 무장공비 31명을 종로경찰서 전종수의 종로경찰서의 자하검문소에서 그때 최규식 경감이었죠. 그 다음에 이분이 서장님이었고 정정수 순경이었습니다. 이분들 포함한 형사 7명이 이런 김신조 일당과 서로 격투 끝에 전부 다 이제 순국하셨죠. 그러면서 이분들 최규식 경감이 청경으로 그 다음에 순경이 이제 경사로 특징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1969년도 경찰공무법 제정 전이죠. 그래서 그때 2급서에서는 경감이 서장님을 하셨죠. 그래서 경감 다음에 경정이 없었죠. 그래서 총경으로. 그 다음에 순경 다음에 경장해야 되는데 경장 계급이 없었죠. 그래서 경사로 이렇게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호국경찰. 그 다음에 안병화 치안감 나오죠. 안병화 치안감. 자, 육사 출신, 장교 출신이죠. 60년 경찰 투신했고 1979년도에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그랬죠. 신군부 강주 시민에 대한 발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분산되는 자를 너무 추격하지 마라. 부상자를 발생치 않도록 하라 등과 연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신군부 세력의 직위해제를 당하고 불법 구금 혹독한 고문, 그다음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도 사망하시죠. 그래서 안병화 치안감을 민주경찰, 인권경찰의 표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강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되셨고 2006년도에 순직 인정돼서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고 2009년도에 경찰교육원 안병화 기념강당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병화 그랬죠. 병화의 반대로 하면 하병이죠. 이거 화염병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하면 화염병 그러면 강주 민주화 운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규 총경라죠. 5.18 당시 목포 서장님으로 재직하셨죠.
안병화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 총기, 대부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고 5.18 당시 자체 방어를 위해 가져왔던 소량의 총기마저도 격발을 할 수 없도록 방아쇠 뭉치를 제거했고 경찰관 등과 함께 과도라는 섬으로 이동시켜 원칙적으로 시민들과 유혈 충돌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목포에는 사상자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신군부에 의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고 1980년에 직위해제돼 파면되었고 그 다음 군법에 의해서 징역 1년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인권경찰, 민주경찰의 표상이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안병화 치안관과 똑같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상으로 우리 인권경찰, 민주경찰 표상으로 우리가 추앙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2018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9년도 재심을 통하여 군법에 의해서 징역 1년 선고유예 받은 게 무죄 선고됐고 그 다음에 파면 처분의 직권 취소 결정 등으로 명예회복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중락 총경 나오죠. 이분은 엄청난 유명하신 분이죠. 순경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치안국 군광을 계속 차지하셨고 그 다음 경찰로 재직 중에 1300여 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경찰의 상징적 존재다. 그 다음에 MBC 옛날에 수사반장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의 실제 모델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사경찰의 표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분은 퇴근하면서 범인을 잡고 그 다음에 출근하면서 범인 잡고 회식하고 술에 취해서 지나가시다가 또 범인 잡고 이런 엄청난 일화등이 있고 수사경찰의 최고로 추앙받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시정부 시절 다시 처음으로 가볼까요? 자, 임시정부 시절 주요 경찰의 인물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그래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카페에다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출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보충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2차 시험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유튜브로 올려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자료를 정리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합격해서 중경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성!